자카, 케빈 데브라인 취향차 다 알잖아요. 에메르송이 혼자서 뭘 할 수 없는 선수라는 걸. 근데 에메르송이 퇴장을 당하자마자 오히려 기회다라는. 안녕하세요. 축구팬 성현석입니다. 오늘은 북런던 이야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희차입니다. 네, 지난주 주말에 북런던 더비가 있었고 이번엔 아스날이 3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좀 정해진 수순이 아닌가. 정해진 수준? 그 정도까지? 아스날 홈이었고 사실 최근에 이긴 적이 없잖아요. 아스날 홈에서.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고 사실 아스날이 폼이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에미레이츠 홈에서는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경기를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지당한 결과다. 지당한 결과. 새로운 표현인데?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딱 이길 만한 경기력이었고 이겼다. 근데 뭐 원정이 두렵다. 뭐 이 정도. 지당한 당연한 뭐 그럴 것까진 모르겠고 좀 무서우니까 한번 빼겠습니다. 갑자기 거리를 두고. 저는 저분들과 저의 공식 의견과 다릅니다. 저는 은근 잘 빼. 은근 잘 빼. 저는 그냥 아스날 이겨서 다행이고 손흥민은 그래도 잘만 쓰면 폼은 여전한 것 같은데 아직도 좀 아쉽다 콘테가. 콘테가 잘 못 쓰고 있다 손흥민.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케인 또 PK를 골랐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감상은. 그럼 아스날의 기세가 요즘 상당히 좋고 뭐 지금 리그 1등이기도 하고 되게 폼이 좋은데 지금 아스날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죠. 아스날 맨시티 빼고 EPL 인간계 1등으로 진짜 심지어 승점도 1등인데 승점 1등인데 왜 맨시티한테 밀리는 거야? 아니 근데 천상기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아직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뭔가 분위기가 2등 같은 1등 그런 분위기라서 지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요새 기세가 되게 좋다는 거는 첫 번째 골이었나요? 두 번째 골이었나요? 끝나고서 자카가 선수들 딱 불러오더라고요. 딱 와서 으쌰으쌰하는데 딱 뭔가 딱 끌어올리게 한 선수들 딱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스위스에서 하던 짓을 갑자기 여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스날 요새 확실히 분위기 좋구나. 그걸 그 장면에서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카 하면은 주장원장 패대기 치던 게 어제 같은데 딱 이제 리더로 돌아왔군요. 그때는 뭐 제가 볼 때는 심적으로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그렇죠. 이 선수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뭐 그 아스날 라커룸에서는 굉장히 단합을 많이 잘 시키는 선수로 유명한데 여기에 희찬이 형이 대본을 썼는데 하나 읽어주시죠. 자카, 케빈 데브라인 취향차. 나는 밈이 있긴 한데 저는 맨시티전을 보고 그래서 철회했습니다. 그 덕배 턱밑까지 왔다 그러면 덕배 덕배 발밑 자카. 이 정도로 자카가 되게 리더십도 좋고 요새 경기력도 뭐 매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진짜. 이번 시즌 자카가 올라온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첸코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는 좌측 트라이앵글을 굴릴 때 자카가 조금 더 밑에서 있고 티어니가 오버래핑 그리고 왼쪽 윙포워드가 안으로 좁히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진첸코가 나오면서 진첸코가 안으로 좁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카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서 자카의 공격력이 굉장히 살아나면서 이번 시즌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단점이라면 마갈량이스가 맡아야 되는 커버 범위가 전보다 넓어졌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실수를 했었죠. 저도 그 자카가 올려 쓰는 거서 진체코 덕을 보고 있는데 진체코가 자카 덕을 보고 있다고. 갑자기 이제 자카가 1황이 되는데. 네. 심지어 해설 경기 중에 장지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공격을 잘하는 선수를 왜 지금까지 그렇게 썼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자카 본인도 몰랐어요. 내가 이 정도로 공격적 재능이. 지난 3년 동안 계속 리그에서 한 골 2개 도움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8경기 만에 2골 3개의 도움. 엄청 늘었네요. 그리고 뭐 자카 선수 잘했지만 사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토마스 파티의 그 슈팅. 그 첫 골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무 구석으로 잘 들어가가지고. 파티 원래 중거리가 있던 선수였는데 아스날에선 좀 처음 보여준 것 같아요. 약간 토트넘 이번에 벼르고 있던 게 아니었나. 왜냐면은 토마스 파티가 확실히 중거리 보면서 저는 놀랍다 되게 강하게 들었는데 좀 괜히 월드컵 자꾸 걱정돼가지고 우리 상대구나. 파티가 살살해. 지난 시즌에 가장 잘했을 때가 맨시티전이었어가지고 그때 전반 네. 그러고 네이션스 리그로 도망을 갔었죠. 네이션스 컵. 네이션스 컵. 네.
파티가 근데 확실히 잘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감히 현재 로드리와 파비뉴와 거기까지? 파티는 어깨를 취향차. 대죠. 와 거기까지? 아니 확실히 토마스 파티가 잘하고 있고 네. 저는 토마스 파티 보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플레이하는 선수 줄 몰랐어요. 되게 힘있고 되게 거칠고 딱 파워풀한 선수 줄 알았는데 볼을 부드럽게 딱 간수하면서 드리블하면서 패스를 하는 모습에 있어서 아르테타가 확실히 선수의 모르는 점을 끌어내는 데서는 뭔가 있지 않을까. 잠재 능력 개안에 좀 뭔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이 선수가 아르테타가 이 선수를 뭐 잘못 쓰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뭐 예전에는 좀 봤던 것 같은데 처음 왔을 때 약간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맨날 토마스 파티가 이렇게 원블러치를 있으면 좀 불안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스날에서는 거의 대체 불가한 원톱 정원인 것 같다고. 중요한 선수 뽑자면 딱 파티가 딱 있는 것 아니 같은데. 뭐 엘레니가 네. 나와도 이때는 뭐 잘하기도 하니까 근데 사실 지금 토마스 파티만큼 해줄까라는 데는 좀 의구심이 있죠. 좀 재밌는 점이라면 지금 두 명의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가장 폼 좋은 선수를 꼽자면 파티하고 로드리잖아요. 둘 다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출신이라는 점. 둘 파트너였죠. 그래서. 네. 그래서 알레티가 알레티 좋은 선수 많아. 아직도 두 명 내보내 거기 좋은 선수 많아. 그리고 이제 파티에 더해서 살리바도 이날 여전히 잘하고 있어요. 이번 시즌 엄청 잘하고 있는데. 이 얘기 맨날 하잖아요. 살리바 우리 맨날 살리바 잘한다 얘기가 할 얘기가 별로 없어 오늘. 근데 이게 이번 경기에 의미 있었던 거는 이제 케인이 맞상대였으니까 거기선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케인이랑 맞대결을 펼쳤는데 이게 뭐 케인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맞는 건지 아니면 콘테가 잘못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살리바가 잘하는 건지 살리바 잘하는 건지 제발 셋 다 맞물렸어요 지금 이 상황에는. 이 상황에서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폼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단지 지금 전술상 문제가 조금 있진 않나라는 생각은 뭐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해봐도 될 것 같고 살리바 선수는 뭐 매번 얘기하지만 폼이 너무 좋아졌다. 아스날이 맨시티가 지금 부상이 센터백이 많은 상황이니까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보면 1위인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거기다 더해서 이 경기에서는 좀 윙어들의 움직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드리블 돌파도 되게 잘 되고 좀 되게 좋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약간 토트넘 윙백들이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양 팀의 차이가 가장 여실하게 들었던 부분 중 하나가 양 윙이었던 것 같아요. 아스날 선수들은 1대1이 능력들이 다 이날은 진짜 마르티넬리가 볼을 딱 띄어서 두 명 선수 사이를 뛰어들어가는 모습에서 얘들은 폼이 바짝 올랐다가 느껴졌는데 페리시치가 거북이처럼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긴 진짜 심각하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대1 돌파에서도 넬리아 사카는 진짜 자신감 넘치게 다 뚫어버리고 만들어보겠다 이런 모습으로 선수 다 끌고 오고 2대1도 막 과감하게 시도하는데 페리시치와 이제 에merson 로얄은 1대1은커녕 두 명이 될 거도 걔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아스날과 토트넘을 좀 가르지 않나 싶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양쪽 윙포워드들이 되게 좋다 보니까 이 페리시치 로얄만으로는 못 막다 보니까 토트넘이 5-4-1 형태로 내려앉았잖아요. 이때 히샬리송이나 손흥민이 같이 도와주면서 2대1을 만들어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이 공격할 때 포메이션을 2-3-5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화이트, 파티, 진첸코 이 3명의 3라인이 토트넘의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라인 여기서 3대2 수적 우위를 만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갔고 뭐 토마스 파티의 선제골 역시도 이에 비롯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정리해 보면은 이 경기는 뭐 그냥 아스날 선수들이 더 잘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콘테 감독이랑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 싸움에서 아르테타가 승리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겠네요. 그래서 이제 토트넘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날 토트넘은 일단 빌드업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밑에부터. 네, 밑에서부터 좀 불안한 모습이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유리스 일단 발이죠. 뭐 사실 이거 참 얘기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요리스의 발을 저는 포체티노 시절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불안한 건 언제나 똑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이 많이 남는 것들은 언제나 베르통원과 이제 토비가 있을 때도 이제 옆으로 진짜 끝선까지 내려와가지고 둘이 보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요리스가 긴 패스를 하지 못하게 그냥 옆으로 사이드로 줄 수 있게 계속. 그래서 사이드로만 풀어내가서 토비가 잡아서 토비가 킥이 좋으니까 찔러준다거나 아니면 토비가 줘서 옆에 오른쪽에 있는 선수한테 또 준다거나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 선수한테 빌드업을 좀 바란다 이러면 저희한테는 좀 욕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 선수가 해준 게 굉장히 많잖아요. 맞죠. 그리고 사실
승점도 많이 벌어다준 선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선될 여지는 사실 없다고 봐야죠. 뭐 이제 36살인가 아마 그럴 텐데 뭐 개선된다고 보기가 좀 힘들죠. 저는 근데 아쉬운 점은 이거를 콘테 감독이 전술로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골킥의 경우에는 가운데 요리스가 쓰고 좌우로 로메로 다이어가 쓰잖아요. 네. 차라리 그거를 요새는 대응을 많이 바꾸거든요. 그래서 골키퍼가 빌드업이 불안할 경우는 가운데 센터백을 세워요 오히려. 그래서 가운데 센터백을 세워가지고 센터백이 골키퍼에게 주고 골키퍼가 다시 측면에 골키퍼 주고 골키퍼가 다시 가운데 센터백을 줘서 그 센터백이 빌드업 풀어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바꿔야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기 초반 내내 아스날이 압박이 주요했던 것 중 하나가 요리스가 마지막 패스를 하는데 그 라스트 패스가 고스란히 아스날 선수에 가거든요. 그 라스트 패스를 굳이 계속 무리하게 요리스에게 시켰어야 되냐. 조금이라도 다이어랑 로메로가 잘하는데 그 선수들이 롱패스하고 시작했으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반 15분 내내 와 토트넘 큰일 났다. 와 진짜 저 빌드업 어떡하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너무 하던 대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연습형 평소에 하던 대로. 그리고 이날은 조금 더 콘테 감독이 좀 지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요리스에게 롱킥만 차라. 그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롱킥을 차는데 계속 뺏기더라고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롱킥을 다이어 시켰으면 어땠을까 싶다는 거죠. 이게 한번 바꿔주는 것도 저희가 세트피스 코치 얘기도 했었지만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런 거든 미리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빌드업은 골킥 시작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아쉬웠던 건 뭐 요리스의 빌드업 발밑이 좀 아쉽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요리스 선수가 부상으로 와서 돌아왔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불안한 점도 좀 존재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양 윙백들한테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경기라고를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빌드업 문제도 있겠지만 뭐 사실 양 윙어들이 전혀 뭐 생산성이 없는 오버래핑도 많이 했고 뭐 퇴장 이슈도 좀 있었고. MLS용은 퇴장 당했죠. 요즘 MLS용이 퇴장을 당하자마자 오히려 기회다라는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다라는 이제 짤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뭐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MLS용이 지금 이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좀 저는 뭐 오히려 기회다 진짜. 뭐 이 자리에 누가 있을까? 뭐 도어티 아니면 스펜스? 를 써보지 않은가 뭐 페리시치를 옮겨갖고 뭐 세세뇽을 쓰나주니 뭐 그런 식의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 경기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부분은 윙백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뭐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에메르송을 몇 번 장면들 보면은 히샬리송이 만약에 에메르송을 도와주지 않으면 에메르송이 계속 혼자 고립되는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다 알잖아요. 에메르송이 혼자서 뭘 할 수 없는 선수라는 걸.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걸 이런 선수를 이렇게 냅두는 게 맞나? 라는 식의 의견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굉장히 콘테에 대한 그 전술적인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콘테 감독을 얘기하고 싶을 때 이 감독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근데 결과는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번처럼 결과가 안 나왔으면 할 말이 없는데 사실 아스날 저는 폼이 좋고 MH 홈이고 사실 변명할 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저도 뭔가 이상하진 않은 경기죠. 그러니까 아니 어찌 보면 리그에서는 11년도, 13년도 이후부터는 이겨본 적이 없는 데서 나라고 뭐 특별하게 이길 수 있겠어? 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어찌 보면 뭐 난 그렇죠. 최선을 다했어 라고 얘기할 수. 그리고 뭐 아스날이 지금 뭐 좀 잘합니까? 너무 잘하지? 이러니까 지금 콘테 입장에서는 되게 할 말이 많을 것 같아. 뭐 변명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조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감독에게 후한 점수를 많이 주는 스타일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되게 의문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다른 윙백들을 쓸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는데 그렇죠. 경기가 많았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는 걸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감독은 그냥 정말 플랜 A 선수들에게 굉장히 많이 신뢰를 준다던가. 왜냐면 저는 페리시치 오른쪽 옮기고 세세뇽 써보던지 이거 써봤죠? 써봤는데 전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 이날 아마 잘했을 거예요. 세세뇽 폼이 요즘 좋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세세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세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페리시치를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수를 뭐 콘테는 쓰고 싶겠죠? 페리시치한테 좀 롤을 다르게 준다던가. 왜냐면 이번에 그 히트맵도 보니까 이 선수가 윙어 같더라고요. 근데
아까 희찬이 형이 말했지만 이 선수가 나이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60분 뛰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감이 없더라고요. 공을 몰고 가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체 선수를 한 번 나왔거든요. 제 네. 기억이 맞으면 제가 본 경기 중에서는 이 선수가 좀 빠른 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걸 봤을 땐 차라리 좀 뭐 스펜스를 뭐 자기가 원하는 픽은 아니었다 하지만 스펜스를 써본다든지 아니면 그 맷도어티 잘 썼던 것처럼 도어티를 한번 써보든지 저는 되게 기회들이 많았다고 생각하기가 드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쓰고 있는 이 윙백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챔피언스리그 프랑크푸르트랑 경기도 있고 그다음에 주말 경기도 또 브라이튼에 있으니까 그 경기에서 또 두고 봐야겠죠. 근데 만약에 또 예를 들어 이런 라인을 계속 유지한다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야 되는 얘기가 바로 손흥민 선수의 위치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헤드트릭을 하긴 했지만 손흥민이 그 전에부터 계속 나오던 거였거든요. 손흥민이 위치가 너무 낮다. 공을 잡는 위치가 너무 아래다. 수비를 너무 많이 시킨다. 보면서 느꼈던 건 무리뉴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국 제일 잘 쓰는 건 무리뉴였다. 그렇죠. 케인과 손흥민은 진짜 와 진짜 잘 썼다. 야 이게 좀 답답한 경기도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근데 무리뉴도 손흥민이 수비하러 내려오긴 했어요. 그래서 손흥민이 윙백이냐 이런 욕도 먹고 했는데 한국에서 결국엔 손흥민 선수를 제일 잘 쓴 건 무리뉴였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거 뭐 포치겠죠. 사실 제일 잘 쓴 건 포치겠죠. 어찌 보면. 근데 와 아니 둘은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둘 없으면 축구 할 수 있냐고. 아니 두 명이서 공격 포인트를 뭐 40개씩 뽑아내는데 둘 없으면 축구 어떻게 하냐고 뭐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축구를 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너무 낮기도 하고 왜 윗선에 페리시치가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결국 양 윙백들이 잘해줘야 콘테식 축구 잘 풀린다는데 그렇다고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결정력이 좋은 선수와 그리고 앞에 케인을 이렇게 쓰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손케가 딱 살아나려면 케인이 잡고 손흥민이 뛰고 케인이 이제 찔러두고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케인이 달려가서 둘이서 이제 공격을 마무리하는 그림이 돼야 되는데 손흥민 위치 자체가 낮으니까 어떻게 달려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멀어서 골문까지. 전술적 피해를 좀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위치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는 이게 아까 그 얘기한 윙백 문제랑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윙백 페리시치랑 이게 어떻게 공간 배분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수비도 더 사실 페리시치가 있다 보면 손흥민이 더 도와줘야 되고 공격 나갈 때도 페리시치가 속도가 안 나니까 손흥민 쪽에서도 더 빠르게 치고 못 나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도 굉장히 사무이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잖아요. 사실 손케가 앞에 둘이 선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결과를 봤잖아요. 뭐 이게 단순하게만 봤을 때 무리뉴가 그 둘을 요긴하게 쓰듯이 콘테도 그걸 좀 참고해서 뭐 사무이를 좀 써보고 왜냐면 사무이를 쓰게 됐을 경우에는 뭐 수비적인 롤을 맡을 수 있는 선수들 굉장히 많고 좀 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더 위치적으로 내려올 일은 좀 덜하니까 그 선수 둘을 한번 득점력을 한번 기대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 때 헤트트릭을 한 것도 어찌 보면 사무이에서 좀 결과값을 많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사모이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는지도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 쓰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공격수가 많으니까 뭐 클루셉스키도 있고 그다음에 히사레숑도 지금 폼이 좋아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3-4-3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근데 그래도 뭔가 안 풀리면 바꿔볼 만도 한데 좀 변화는 느린 것 같긴 해요. 콘테답게. 근데 3-5-1을 쓰더라도 콘테는 수비 상황에서는 마요르카처럼 이강인이 지금 뛰는 것처럼 4-5-4-1로 내려앉을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흥민이가 위치가 낮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공격 상황에서 그러니까 수비할 땐 낮게 내려도 공격 상황에는 맨 앞으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은 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흥민이 솔직히 말해서 앞을 바라보는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는 위협적인 카드인데 손흥민이 등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대표에서 우리 많이 겪어봤잖아요. 아시아 레벨에서 솔직히 손흥민은 거기서는 크게 효용성이 없는 선수잖아요. 근데 앞쪽 발로 월드 클래스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케인을 내리고 흥민이를 앞으로 올려서 최대한 손흥민이 앞으로 라인을 밀게 하는 게 가장 낫는 거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케인이 앞에 있고 흥민이가 내리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콘테 입장에서는 케인을 앞쪽에 올리고 흥민을 내려서 케인이 볼을 받고 버틴 상황에서 흥민이 앞으로 튀게 나가게 된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 생각을 바꿔서 무리뉴 때처럼 진짜 차라리 케인이 아래서 볼을 잡고 뿌려주고 흥민이가 앞에 뛰어나가게 하는 이런 식으로 공간 배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차피 윙백은 이를 갈 거니까 못 바꾸는 생각하고 저는. 제가 조금 더 더하자면 이날 경기는 특히 손흥민이 역습을 하면서 역습에 거의 선봉장처럼 뛰면서 근데 아쉬웠던 점이 이제 파이널 패스가 좀 아쉬웠다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네네. 다른 분들이.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잘못됐다고 보는 게 손흥민은 파이널 패스를 받는 선수지 주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위치적인 조정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결되는 게 이제 케인이 앞쪽에 있고 그래서 앞쪽에서 포스트 플레이로 이제 공을 받고 공격 전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좀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케인이 좀 이날 경기는 유독 아쉬웠어. 살리바에게 밀렸고 저는 그래서 케인이라는 선수가 경기 영향이 엄청나게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케인의 그 경기 영향을 이번 시즌 들어선 토트넘에서 많이 못 보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득점은 지금 7득점으로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케인이라는 선수를 조금 더 어차피 케인이 많이 고생해봤죠. 무리뉴 때, 누누 네. 때나 그래서 소위 말해서 케인이 6번도 하고 8번도 쓰고 9번도 선다, 10번도 쓰고 다 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무리뉴가 무리뉴랬네. 아직도 무리뉴 아니죠. 콘테가 조금만 더 케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봤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전봇대처럼 세운 다음에 얘가 받고 다른 선수 뛰어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케인이 아래서 좀 풀어줘. 어차피 거기다 지금 미드필더가 투미드인 상황에서 케인 내려줘서 같이 풀어주는 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손흥민이랑 히샬리송이 내려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무조건이라고 보는데 왜냐면 사실 이 케인과 손흥민 선수의 듀오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실 증명된 자원들이거든요. 네. 둘은. 그리고 왜 굳이 그거를 리스크를 안고 그렇게 안 쓰는지도 좀 의문이 엄청나게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케인의 포스트 플레이가 저는 지금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너무 두 선수에 대한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트넘은 19골을 넣고 있고 이게 제가 확인해보니까 리그에서 3번째로 골을 맞는 거예요. 물론 많이 제외해야 될 경기도 네. 좀 있어요. 물론 레스터전 같은 것도 있고 뭐 다른 경기도 좀 박아넣은 경기 아마 첫 번째 경기도 좀 박아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좀 박아넣은 경기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골을 넣었고 심지어 수비 시에도 에버튼이 7골로 최저 실점인데 토트넘이 지금 10골이거든요. 물론 상대를 만났던 팀들이 지금 뭐 아스날, 뭐 첼시를 제외하면 뭐 강팀을 만나서 경기를 한 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스코어도 관리를 어느 정도 잘 하고 있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뭐 비효율적인 공격 패턴이다. 뭐 손케를 좀 더 손흥민을 올려쓰고 뭐 케인을 살짝 좀 내려서 무리뉴 때처럼 써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해져 버리는 것 같아요. 뭔가 결과는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뭐 굳이 손케만 얘기하지 않더라도 히살리숑도 있으니까 그냥 케인이 좀 내려와서 공을 받더라도 뭐 히살리숑이랑 손흥민이랑 앞으로 뛰어나가면 충분히 이 길이 있다고 보거든요. 패스를. 그리고 더군다나 더해서 사실 토트넘의 3선을 봤을 때 뭔가 누군가가 뒤에서 뭐 멋진 패스로 뭐 손흥민이나 히살리숑한테 좋은 킬 패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실 없어요. 그냥 케인밖에 없어요. 그런 패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차라리 조금 내려와서 받으면은 케인도 좀 공을 여유 있게 받을 수 있어. 사실 앞에서 받으면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앞에서 열려 있어 좋고 손흥민이랑 히살리숑도 공을 더 많이 받아서 좋고 해서 좋을 것 같은데 뭐 나름의 생각이 있겠죠. 콘테도. 그다음에 피드백도 어쨌든 느리지만 하는 감독이긴 하니까. 맞아요. 아예 없진 않습니다. 느리지만 하는 감독이니까 또 앞으로의 경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에메르송이 퇴장을 당했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좀 이상하게 퇴장당하겠네요. 공은 아예 관련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퇴장 줘도 됐다고 봐요. 다이렉트 레드 카드였는데 그때. 다렉이 조금 너무 세긴 한데 심판이 만약에 예민하게 봤다면 이건 퇴장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퇴장감은 맞는데 과연 어제가 아니죠. 그때 경기에서 이게 퇴장이 나올 만한 맥락 컨텍스트가 있었냐. 왜냐면은 앤서니 테일러가 경기 내내 되게 후하게 줬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퇴장이 에메르슨을 원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제발 앤서니 테일러가 판정을 조금 일관적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스타 본능이 발생하고서 이렇게 하지 말고 왜냐면은 제가 그 뒷 내용이 바로 웨데가르드 얘기거든요. 웨데가르드 손흥민이 막 튀어가 역습할 때 옷을 잡아서 지직 늘어지게 잡았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큰일 났다 이거. 카드다. 진짜 잘못 타서 저기서 손흥민이 넘어지면 퇴장이겠다라는 생각마저도 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어요. 메데고로도 이거는 그냥 카드하고 역습기하고 바꾸자 하고 맞아. 그냥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진짜 저는 그래서 진짜 이 상황은 간다는데 로얄은 퇴장? 그러니까
너무 일관적이지 못하다 생각했거든요. 갑자기 그 후하게 주다가 갑자기 객관을 발동을 해서 이거는 퇴장인 것 같은데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옷 잡고 늘어지는 거 이거 무조건 카드거든요. 네. 역습 상황이면 무조건 카드죠. 근데 저는 뭐 로얄의 그 행동만큼은 이 벌어진 상황은 퇴장이 맞다고 봐요. 충분히 퇴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재량이겠지만 그럼 다렉은 좀 센 것 같기도 하고 그날 경기들을 보면 그래서 뭐 이런 장면도 있는 경기였는데 그래도 이제 이 다음 라운드를 또 두 팀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토트넘은 브라이튼이랑 만나고 아스날은 무려 리버풀이랑 리그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해. 아스날 리버풀이 요즘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빅매치이기 때문에 또 아스날의 경기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터라 또 되게 기대가 될 것 같은데 두 분 어떠신가요? 저 먼저 얘기하면은 밀고 나가는데 지금 리버풀과 브라이튼은 취향차기 때문에 지금 저번 경기 무슨 부렸습니다. 둘이. 리버풀과 브라이튼은 그게 그거다. 실눈 뜨고 보면은 큰 차이 없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아스날 토트넘 둘 다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 그런 얘기인데 저는 만약 진짜 아스날의 n번째 시험 때거든요. 몇 수인지 모르겠어요. 강팀을 인정받기 위한. 근데 이번에 3번째 시험 때 리버풀 상대로 저는 홈이니까 자신감 있다. 요새 리버풀 상태 많이 안 좋다. 그렇죠. 많이 안 좋더라고요. 물론 아스날이 지면은 브라이튼 센 팀이었다. 그런 감상입니다. 아스날이 좀 막 그런 프레임이 최근에 좀 씌워졌더라고요. 빅식스한테 약하다. 맞아요. 네, 이런 프레임이 있는데 저는 빅식스한테 약하다기보다는 맨시티 리버풀한테 많이 약하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이긴 적도 없고 비긴 적도 없을 거예요. 다 졌어요? 네, 거의 최근 경기들은 이 팀은 힘들어요. 아마 근 몇 년간 리버풀 상대로 리그에서 이겼던 게 딱 그거 그 리버풀 무패 우승 한다 안 한다. 네, 그때 그 넬슨인가가 골 넣고 막 이기고 그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첼시나 뭐 다른 빅식스라고 불리는 맨유 토트넘 상대로 맨유 토트넘 상대로는 되게 그래도 몇 번씩 이기고 지난 시즌에도 이겨봤고 근데 맨시티랑 리버풀을 상대로는 승리가 거의 없거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다. 토트넘은 브라이튼이랑 만나는데 이건 어떻게 봐요? 사실 이 경기가 더 어렵다. 이게 더 어렵다. 이게 더 어렵다. 데제르비가 비겼다 지금. 뭐 일단 폼이 토르사르를 굉장히 잘 쓰더라고. 왜냐면 우리가 이 경기를 굉장히 좀 재밌게 봤어요. 네. 우리 단톡방에서도 좀 난리가 난 경기 중 하나인데 데제르비가 오자마자 뭘 한 건을 하네요. 뭐 리버풀을 안 필 때 일단은 비겼죠. 그러고 뭐 초반에 2골 들어갔을 때는 뭐 잡는 줄 알았어요. 뭐 이 정도면. 그리고 뭐 피르미나 골 넣을 때는 누가 알았어. 뭐 폼이 좋다 하지만 요즘.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프랑크푸르트 경기 다음에 브라이튼이랑 경기 치르고 브라이튼 그 전까지 경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브라이튼이 조금 정비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니까 뭐 한 경기만 봤다지만 좀 걔가 포터랑 비슷하다는 면이 확실히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제르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과연 이렇게까지 적응을 못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리버풀이 좀 다르던데? 좀 뭐 그래가지고 이거 사실 좀 빡센 팀을 만났다. 브라이튼.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브라이튼이 원래 아스날 토트넘 잘 잡아요. 맞아. 저번 시즌에도 그러고 보니까 원래 브라이튼이 아스날을 잡고 아스날 4위 경기에서 떨어졌다 이랬는데 갑자기 토트넘도 브라이튼에서 졌나 이래가지고 북런던 주인님 북런던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기 북런던 더비가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차이가 거의 안 나서 아니 심지어 이 브라이튼은 그 남부에 있거든요. 바다 해변을 깔고 있는데 거기가 이게 주상절리인가 그게 유명한 절벽이 유명한 곳인데 이 팀이 생각보다 빡빡하다. 이 갈매기 팀이. 네, 그래서 이제 아스날 토트넘 다 다음 주에 어려운 경기가 예상돼 있으니까 아마 다음 주에도 뭔가 얘기할 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북런던 여기는 여기까지 정리해 보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